우리 삼성전자도 이 파티에 초대받았는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마디로 불장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낙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잘 나가면 그 다음은 무조건 삼성입니다. 내년 100조를 넘어서 113조까지 본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소식은 역시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흐름이 삼성전자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마이크론 그리고 TSMC, 엔비디아까지 글로벌 기업들이요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삼성전자도 이 파티에 초대받았는지 아니면 문 밖에서 구경만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마디로 불장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에서 지금은 AI가 이끄는 역대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대놓고 마이크론이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TSMC는 2026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30% 이상 올렸죠. 여기에 핵심은 낙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잘 나가면 그 다음은 무조건 삼성입니다. 증권가의 최신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약 18조 원대를 기록할 거라고 하는 전망 지배적이고요. 2024년에 삼성의 전체 영업이익이 30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2025년 올해를 50조 원, 그리고 2026년 내년 100조를 넘어서 113조까지 본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가장 뜨거운 소식은 역시 퇴근하고 월 50만 원만 더 벌어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인기라는 블로그 부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AI가 대신 글을 써주고 블로그에만 올리면 구글에서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얼굴 노출 안 해도 되고 비용도 안 들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라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 강의 링크 받아가세요. 엔비디아하고의 HBM4 협력인데요. 며칠 전에 삼성의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루빈 테스트에서 속도하고 전력 효율 면에서 최고 점수 받았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동안 삼성이 밀렸다는 소리에 밤잠 설친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이미 22%로 마이크론은 멀찌감치 따돌렸고요. 2위는 탈환했습니다. 이번 4분기 30%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수만 개의 최종 유료 샘플이 넘어가고 있어서 내년 1분기 정식 계약서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팔아야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용 D램 가격이 지금 40% 이상 폭등하고 있고요. HBM 쪽에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점 절대 고점이 아니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단순 메모리 회사를 넘어서요. 이나노 파운드리라든지 또 HBM4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AI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삼성의 이 원스톱 능력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은 그야말로 삼성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로벌 반도체 개선 흐름은 이제 막 삼성전자의 실적이라고 하는 거대한 댐을 터뜨리기 시작했고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2026년 영업이익 100조 원 이상 시대에 대한 어떤 개막을 알리고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HBM4의 엔비디아 테스트 1등으로 기술 격차 해소까지 올라왔죠. 조정마다 비중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 2026년 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년 이맘때면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색이 가득 차가지고요, 더 큰 파티를 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TSMC의 가격 정책과 공급 상황이 삼성전자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매우 그렇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TSMC의 지금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황금 같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TSMC의 행보를 보게 되면요. 가격 인상하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요 변수가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에 긍정적인 반사이익을 안겨줄 걸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사이익은 TSMC의 배짱 영업이죠. 삼성에겐 꽃길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외신 보도를 보게 되면 TSMC가 차세대 2나노 공정 가격을 3나노 대비해서 무려 50%나 인상할 거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한 3만 달러, 하나로 치면 한 4천만 원 넘는 그러한 가격대가 열린 거죠. 이게 왜 삼성에게 기회냐면요.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애플이나 또는 엔비디아라도 이 가격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플랜 B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퀄컴이라든지 AMD가 삼성의 2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공정에 다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죠. 두 번째 반사이익은요. TSMC의 공급 병목 현상으로 물량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TSMC의 3나노 그리고 2나노 라인은 이미 애플, 엔비디아가 2026년도 물량까지 싹 쓸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팹리스나 또는 후발주자들은 돈을 쌓아들고 가도 내년까지 물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삼성이 치고 나갑니다. 삼성은 현재 2나노 웨이퍼 가격을 TSMC보다 33% 정도 저렴한 2만 달러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공급망 이원화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요. AMD하고 2나노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이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세 번째 반사이익은 삼성만이 가진 파운드리 플러스 HBM의 원스톱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TSMC는 사실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삼성은 다 잘하는데 지금처럼 AA 반도체가 중요한 시기에는 칩만 만들고 거기에 붙일 HBM4도 직접 만들어서 하나로 합쳐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삼성의 턴키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2나노 수율이 드디어 60% 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보고서 많고요. TSMC보다 싸고 물량도 넉넉하고 그리고 메모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준다? 이건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TSMC의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공급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의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 기회를 온전히 잡으려고 하면 수율 개선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객의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2025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점점 안정화돼가고 있고요. 2나노 기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과 패키징 시너지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과거 TSMC에 뒤처졌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불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지금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는 이 변화가 실질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HBM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 확보 그리고 수익성 개선 여부예요. 현재 삼성전자가 HBM3 12단 수율 문제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어떤 고객사 납품을 확대하면서 올해 2025년 HBM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주격자에서 선두 경쟁자로 확실히 올라섰고요. 이제 HBM 시장은 SK하이닉스 대 삼성전자의 양강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제는 단순히 HBM을 납품하느냐 마느냐를 넘어서요. HBM4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통한 초격차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게 실제 대량 양산과 그리고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BM 사업부의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부분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건요.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 안정화 그리고 대형 고객사의 어떤 확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TSMC의 수요 폭증 그리고 공급 제약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제공했다?
네, 삼성전자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수율을 안정화하면서 고객사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 나아가서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블랙웰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의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거든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TSMC가 감당하지 못하는 AI 칩 물량을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수율을 얼마나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높은 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외에 다른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2나노 공정 개발 그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또 파운드리 사업부의 장기 성장 동력을 결정할 부분들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주 잔고하고 가동률, 그리고 마진율 변화를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 시너지를 통한 종합 반도체 솔루션 쪽에서의 구형 같은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HBM하고 파운드리, 그리고 자체 개발한 첨단 패키징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턴킨 솔루션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강점 갖고 있잖아요. AI 시대는 이 통합 솔루션이 고객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죠.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 삼성전자가 정말 이 원스톱 솔루션을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적인 고객을 유치를 하고,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AI 칩 솔루션 파트너로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고객 맞춤형 솔루션 역량 강화하면서 경쟁사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어떤 해자를 구축해 나가는지를 특별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너지가 발휘가 될수록 삼성전자는 단순히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넘어서요,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 지금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 설레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12월 26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날이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데, 그동안 삼성이 예전만 못하다, 또는 HBM에 밀렸다, 이런 비관론이 시장을 짓눌렀지만 지금 시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이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인지 몇 가지 좀 짚어드릴 건데요.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재진입, 이게 이제 확정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2024년 말부터 시작이 된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세가 올해 2025년 들어서면서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죠. 그리고 AI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도 폭발했고요. 그러면서 재고가 소진이 됐고, 그리고 전통 IT 기기 수요 회복이 이제 맞물리면서 평균 판매 단가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었죠. 이는 그동안의 반도체 암흑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물량하고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 골드크로스 구간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근간이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의 선점인 것 같아요. 삼성의 HBM4 리더십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보해졌고, 주요 AI 칩 고객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2월 21일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요구한 10GB를 넘어서 11GB 이상의 속도를 구현해내면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나왔으니까요. 특히 이제 일시 D램 코어라든지 4나노 파운드리 로직 다이의 환상적인 결합이 빛을 발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추격자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공급을 앞두고 시장의 판도를 뒤엎는 주도권 탈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의 엑시노트 있죠. 이 엑시노트 AI 칩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AI 가속기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잘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이 AI 시대의 모든 접점에서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AI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고 있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AI 생태계의 어떤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도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세 번째는요. 이나노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개선 시그널인데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의 약점이었던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나노 공정 수율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산업계 소식통을 통해서 유의미한 개선 시그널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미 주요 고객사들하고의 1.4나노 공정 샘플 테스트도 지금 순항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내년 초, 그러니까 2026년에 파운드리 수주 잔고 증가 소식 역시 본격적으로 나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게임 체인저죠. 파운드리 부문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니까요. TSMC 독주 체제를 견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단순 어떤 순환장의 반등이 아니고요.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을 딛고 미래 기술 패권을 주기 위한 삼성의 전략적 투자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만년 저평가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고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같고요.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테마주가 아니죠.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기술 인프라 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로서의 어떤 가치 재평가를 받는 분명한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흐름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증권사 리포트뿐만 아니라 오늘 녹화하는 12월 26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협력 이슈가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삼성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냐 마냐, 젠슨왕 CEO가 삼성 부스에 왔다느니 안 왔다느니 초기 이슈들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좀 오래가 됐고요. 당시에 그런 뉴스 하나하나가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이슈였고 지금은 시장의 눈높이가 한참 높아졌죠. 초기의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협력과 질과 양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실제 성과가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HBM4의 공급 가시화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부터 엔비디아 6세대인 HBM4를 본격 공급할 가능성 매우 커졌고 특히 삼성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D램 설계를 완전히 재설계하면서 경쟁사하고의 기술 격차를 1년 가까이 확 줄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시장 점유율도 올해 16% 정도 수준에서 내년에 가면 2배가량 늘어나는 35%까지 뛸 거라고 하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운드리 쪽에서의 협력의 가시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이 블랙웰의 파운드리 수주전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돌고 있거든요. TSMC가 여전히 주력 공급사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의 수율 안정화라든지 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가지고요, 상당 부분의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증권사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단순히 HBM 공급을 넘어서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되겠죠. 이건 정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AI 팩토리하고 소겜2의 소식이에요. 더 놀라운 건 며칠 전에 발표가 된 소겜2 공급 소식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하고 그리고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 모듈형 메모리에서 삼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삼성 공장에 엔비디아 GPU 5만 개를 넣어가지고요, AI 팩토리를 만든다? 이건 단순히 가파고의 을과 관계를 넘어서 엔비디아가 삼성의 제조 능력을 자기들 표준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에 즉각적인 미치는 재료는 아닌데요. 이미 시장은 삼성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협력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단발성 뉴스에 주가가 폭등했던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사실은 실적 확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 동력이죠. 지금은 협력의 볼륨, 그러니까 HBM 납품량에 대한 어떤 확대라든지 또 HBM4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파운드리 수주 같은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이 돼야, 그래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엔비디아하고의 성장과 동반 상승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고공행진하는 한 삼성전자 같은 핵심 서플라이어의 주가도 일정 부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파일을 삼성전자가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경쟁이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는 HBM 쪽에서의 주도 경쟁, 그리고 TSMC하고 인텔 파운드리하고의 경쟁 계속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결국 실적으로 완성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협력은 이제 더 이상 호재성 이슈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해내느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 변화에 꾸준히 주목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HBM3는 수율 안정화와 공급 확대로 지각 변동을 좀 일으켰죠. 삼성전자가 2024년 중반부터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에 성공적으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수율 문제로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2024년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올해 2025년 들어서는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최신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그 엔비디아 쪽 공급 물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요,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은 지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025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최소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하고의 HBM 시장 점유율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특정 업체만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듀얼 벤더 전략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3E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HBM 공급을 확보하게 됐다. 이건 삼성전자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HBM4, 6세대 HBM4인데요. 현재 기술 리더십을 통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HBM4가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경쟁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현재 치고 나가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적용한 HBM4 초기 샘플을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최신 뉴스들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먼저 도입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 기술이 HBM의 대량 양산에 만약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기술 초격차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HBM4부터 GPU에 맞춰서 커스터마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질 건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기술까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서는 정말 강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의 어떤 시너지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은요, HBM, GPU, 그리고 첨단 패키징, 한 회사에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 능력이에요. 엔비디아하고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실 공급망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고 또 기술 개발 시너지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파운드리 수주 얘기도 있었는데요.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물량까지 대규모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HBM 공급과 시너지를 내면서 AI 칩의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까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했지만 삼성전자의 HBM3E의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안정화하면서요, SK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동시에 HBM4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니까요. 미래의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말 강력한 도전이자 또는 선도 경쟁자로 완전히 위치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고 시장은 언제나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쌓아온 반도체 쪽에서의 역량, 또 과감한 기술적인 투자, 그리고 위기 돌파 능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HBM 선두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삼성전자 HBM의 현재 위치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나올 HBM4 양산 소식이라든지 또는 고객사의 확대 소식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경제 원탑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게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 좀 해드리고요. 그 시장 상황에서에 맞게끔 종목을 한 4종목 정도, 5종목 정도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 종목을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까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섹터 하나를 또 정해서요. 어떤 날은 로봇 섹터, 또 어떤 날은 바이오, 어떤 날은 조선, 반도체 같은 섹터를 정한 다음에 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고,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한 5종목을 이렇게 콕 집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5종목이 선정된 퍼스트 클래스 종목 안에서 10배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런 코인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관점 같은 이런 부분들을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경제 원탑 들어오셔서 같이 저와 많은 돈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